중국의 이단 사이비 단체 전능신교 피해 가족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짜 난민으로 지내고 있는 전능신교 신도들을 정부가 속히 송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 준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중국 신흥 종교인 전능신교는 중국 정부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전능신교 신도 일부는 난민을 신청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전능신교에 빠진 가족을 되찾기 위해 20여 명의 피해 가족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신흥 이단 종교, 전능신교 피해 가족들의 외침이 청와대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25명의 중국인들은 전능신교에 빠져 부모와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가족들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全能神邪教组织把我的儿子和儿媳骗到韩国来，4年多的时间，没有一点联系。我们家人非常想念他们。我的小孙子天天喊着想他爸爸妈妈。我的父母在我很小的时候就已经信了这个教。我母亲去世之后，我父亲就跑去韩国了。这个平台和韩国政委的本来借了这个机会来到这里。 전능신교는 양향빈이란 중국 여성 재림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로 중국에선 2013년 이단으로 규정돼 포교가 금지됐습니다. 약 12년 전 국내로 들어와 전국 각지에 퍼진 전능신교는 현재 서울과 수원, 안산, 충북 보은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엔 천여 명의 전능신교 신도들이 난민 신청을 명목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능신교가 다른 사이비 종교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파괴하고 폭력성과 재산 갈취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신교 피해 가족들은 전능신교의 가짜 난민 행위를 근절하고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법무국, 이민국 등을 통해 전능신교 난민 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피해자의 가족을 구하는 일을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날 전능신교 측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종교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것이라며 가짜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전능신교 신도들은 모두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능신교 피해 가족들을 돕고 있는 종교와 진리 오명옥 대표는 전능신교는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수년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의 주의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남북 교류와 협력, 평화 통일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식민지 피해자 보상은 물론 한일 우호 관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민족을 섬기고 대한민국 독립과 정부 수립,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전통을 지키겠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 통일에도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교단장들은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내 종교행위 금지 조치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 지도자의 편향적인 정치 참여와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교단장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본분을 지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인 주장을 펴는 일을 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장로 교단들이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임원 후보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교단들도 있는 가운데 주요 안건들에 대한 교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제104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인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가 단독 후보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통합은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 합동총회는 통합보다 하루 많은 27일까지 서울 충영교회에서 총회가 진행됩니다. 목사 부총회장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단독 입후보를 마쳤으며 정년 연장과 총회 건물 이전에 대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신총회는 다른 교단과 달리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총회 당일 전 총대 중 다수 득표자를 총회 임원으로 선출하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총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충남 덕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개최됩니다. 예정 고신총회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9회 총회를 엽니다. 임원 후보자는 4달 중 노회 추천을 받아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행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테스트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빈시 교통당국은 시속 12km 이하의 속도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던 미니버스가 행인과 충돌했으며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잠정 테스트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행인은 헤드폰을 쓴 채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버스 속도가 빠르지 않아 행인은 무릎에 가벼운 상처만 입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자율주행 버스 테스트를 시작한 빈시는 1년 동안 테스트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테스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치르는 시민권 시험 문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고려할 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이민국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와 역사, 통합 국민학 등 3개 분야의 100가지 문제 중 무작위로 10개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이 시험에 합격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지난해엔 5년 만에 가장 많은 75만 명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시민이 직접 법규 위반자 등을 응징하는 이른바 인민재판이 성행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3건의 인민재판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5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6명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건 가운데 35건은 집단 폭행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실제로 벌어진 인민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는 데다 인민재판이 묵인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인권교육 부족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네덜란드에서도 정부 청사나 병원,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금지됩니다. 일명 부르카 니캅 금지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150유로, 약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병원 직원 등은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한 사람을 발견하며 이들에게 얼굴을 가린 복장을 제거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 가운데 하나로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는 옷이며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입니다. 착용 금지법은 네덜란드에 앞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다수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 집권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57석, 공명당은 14석을 확보해 두 집권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여권으로서 일강체제를 유지했으나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평화헌법 개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구조를 개정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2023년까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적립금은 10조 원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선택진료 폐지에 2, 3인실과 MRI, 초음파 진료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보장 강화로 당기수지 적자가 나겠지만
지출을 합리화하고 수익 구조 다양화를 통해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22일 경희, 배재, 세화고를 시작으로 23일 숭문, 신일, 이대부고와 24일 중앙, 한대부고를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됩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청문회를 통해 강력히 항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지정 취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청문회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도시 선교회와 미국 동부 성시화 운동본부가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재부흥 운동을 위한 대회를 진행합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뉴욕 성시화 총력 전도대회를 비롯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선교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한국에서도 80여 명의 교계 지도자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북 제1교회 이범민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강북 제1교회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교회학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교회 앞마당에 인공 수영장을 설치해 더위에 지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회 학교 행사는 이날 영화부와 유치부 행사를 시작으로 8월 중순 해외 아웃리치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1951년 창립된 한국교회 음악협회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제52회 교회음악학예대학 획기적 합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휘 분반 실습, 특별 초청 합창 축제, 성가 주제별 선택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40여 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수강 신청은 한국교회 음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비전 트립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희위고는 오는 31일까지 참여자 페이스 크루를 모집합니다. 희위고는 희앤 위고의 약어로 넓은 세상을 향한 믿음의 발돋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현장을 체험하는 선교입니다. 참가 지원은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후에는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